복흥상회라고 하는 쌀 가게였는데 꽤나 짭짤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쌀 가게가 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봤을 때도 이 자동차 산업이 좀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근데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냐?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현대. 되게 많은 사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바로 정주영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까요? 이분이 엄청난 수재였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가 있었던 걸까요?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 아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농부셨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도 자기를 따라서 농사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정주영 회장님은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걸?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농사를 지라 해. 근데 나는 농사를 짓고 싶지가 않아. 가출을 3번이나 합니다. 막노동도 하고 철도 공사일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가출하고 농사 짓고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만 다니시다가 그 이후에 학업을 하시지는 않으셨던 거죠. 쌀 가게에서 맨 처음에는 자전거로 쌀을 이렇게 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 쌀 가게 사장님이 되게 좀 좋게 본 거예요. 그럼 너 우리 가게에 일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쌀 가게에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봉급이 꽤나 짭짤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되게 성실하고 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쌀은 쌀대로, 잡곡은 잡곡대로 이런 분류도 되게 잘 해놓은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쌀가게 사장님이 너가 그냥 우리 가게 운영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팝니다. 그게 복흥상회라고 하는 쌀 가게였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근데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데 나름대로 좀 됐어요. 장사도 좀 됐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터졌냐? 전쟁 터지고 그 일제가 우리나라 다스리고 이런 시기여가지고 쌀을 편하게 팔고 이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막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이 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쌀 가게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쌀 가게를 하면서 얻었던 이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친구 하나가 자동차 공업사가 있는데 저거 하나 인수해서 운영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도 이 자동차 산업이 좀 잘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인수를 합니다. 아도 서비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주영 회장님은 자동차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배우고 칠하고 이런 거 배우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장사가 됐어요.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20일 정도 이렇게 운영해서 잘 되어 갔어요. 근데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냐? 자동차 수리점이 불타버린 거예요. 뭐요? 근데 거기에 그 수리점만 탔을까요? 그 수리를 맡겼던 자동차들까지도 다 타버린 거예요.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은 아도 서비스라고 하는 자동차 수리점을 인수할 때 있어서 돈을 빌렸었어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었는데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도망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채업자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당신 돈을 갚을 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다시 빌려달라. 내가 다시 해보겠다. 해서 돈을 다시 이 사채업자가 빌려주게 됩니다. 이 사채업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자기는 사람만 보고 돈을 빌려줬고 한 번도 돈을 떼인 적이 없는데 불타가지고 돈을 떼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도 오점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내가 너를 다시 한 번만 믿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번엔 잘해봐 라고 한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자동차 수리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허가를 받을 때 있어서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가게를 인수받는 것과 내가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가게를 인수받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아도 서비스는 인수를 받았던 거니까 허가가 나 있던 거죠. 자동차 수리점을 할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새로 자동차 수리점을 열려고 하니까 새롭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자동차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근데 경찰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낮에는 이렇게 서비스 운영을 하고 밤에는 그 계장님네 집을 찾아가고 경찰서 찾아가고 막 좀 봐주십시오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을 막 이렇게 잡아놓고 막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판자로라도 가리고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 뭔 소리야? 하고 해서 본인의 서비스가 다시 이렇게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냐면은 다른 자동차 수리점들은 수리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도 기간을 일부러 늘려서 더 돈을 받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저 사람들 시간을 아껴주는 게 이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기간을 오히려 더 짧게 내가 수리해줄게. 대신에 돈을 더 내.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버린 거죠. 그게 되게 잘 됩니다.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있었던 시기에는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이 자동차 수리점도 정리를 하게 돼요. 이 이후에도 이제 정주영 회장님은 운수업도 하게 되고 건설업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지금 현대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현대의 창업 스토리에서 얻어가야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은 엄청난 수재였다든가 돈이 많았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어땠어요? 일단은 신뢰, 사람 간의 신용 이런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성실하셨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거를 뭐 반복하는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되게 인상이 깊었던 스토리 중 하나였는데요. 본인이 이제 막노동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숙소에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은 빈대가 막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고 맨날 이랬대요. 그래서 이 빈대한테 물리기가 싫으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빈대가 책상 머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가지고 또 사람을 물더래요. 와, 이 녀석들 되게 끈질기네. 또 머리를 짜낸 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위에 책상을 올려놓으면은 빈대가 여기 책상 다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놓고서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 위에다가 책상 다리를 올려가지고 위에서 잠을 자게 된 거죠. 아, 나는 이제 빈대한테 안 물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빈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었대요. 어떻게 물었을까?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뚝 떨어져서 그렇게 자기를 물더래요. 와, 정말 지독한 애들이다. 빈대라고 하는 녀석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주영 회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힘 이봐 해봤어? 이거 굉장히 유용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대가 무너지지 않고 결국에 궤도에 올라서게 된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이야기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 이야기 혹은 세상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